안녕하세요. 부업하는 청춘 나영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하면서 피할 수 없는 고객 CS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대량 등록은 약간 고객 CS가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상세 페이지가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고객도 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제품을 판매하는 저도 판매자들도 사실 모르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보니 CS가 들어와도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배송 관련 문제, 파손, 교환, 사이즈 등등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고객 전화는 잘 받지 않는다는 판매자분들도 계셔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 무섭고 뭐라고 해야 할지 좀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서 받지 않았었거든요. 사업용 핸드폰은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알뜰폰 요금제로 좀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해야 할 것들은 최대한 문자로 안내하고 되도록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품이 잠시 품절 상태가 되었는데 제조사 쪽에서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객께 좀 죄송하다 문자로 안내드리고 취소 처리를 해드렸거든요. 지금 같았으면 좀 비슷한 다른 제품들이라도 좀 찾아서 안내를 해드렸을 건데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다 하고 커피 쿠폰 좀 보내드리고 그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계속 같은 번호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틀 동안 좀 여러 차례 전화가 왔었고 제가 계속 받지 않으니까 문자로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짧게 문자가 왔었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좀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엄청 무서워서 어떡하지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고객이었다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품절이라고 연락을 받고 전화도 안 받고, 거기다가 또 그게 애완동물 관련된 용품이었는데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좀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반품이나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전화를 피하지 않고 좀 드리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화를 내시거나 하는 고객분보다 좀 주시는 좀 고객님들이 많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분명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다. 간단하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사업용 핸드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만들어서 모르는 번호가 뜨면 처음에는 받지 않고 고객 주문 리스트 중에 혹시 이 번호가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제는 그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쇼핑몰에서 우리가 엑셀을 다운받아서 고객 리스트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핸드폰 번호를 검색해서 이 번호가 있는지, 최근에 주문을 주신 고객들 위주로 있을 거니까 번호를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주문이 들어왔을 때 좀 기록을 해놓은 장부가 있어야겠죠? 셀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한 군데 좀 모아서, 특히나 대량 사업자들은 사업자를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같이 사업자별로 묶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주문 상태를 좀 확인하고 먼저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배송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배송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옷이나 신발 같은 거는 사이즈 문제일 수도 있고요. 먼저 좀 예상을 해보고 답변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문자를 먼저 보내서 지금 순차적으로 처리 중이다,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최대한 문자로 알려주시면 답을 좀 더 빨리 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먼저 시도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도 고객이 전화 통화를 원하거나 아니면 문자로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전화를 드리기도 합니다. 특히나 좀 연령대가 있으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통관 보유 부호 때문에 연락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그냥 문자로 안내를 드리면 그냥 취소해달라고 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전화를 드려서 제가 좀 도와드리겠다,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안내해 드리면 좀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 어려울 것 같은 문제도 쉽게 풀리거나 반품을 막은 경우들도 있어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CS도 데이터가 쌓이면 내 자산이 될 수 있겠다. 내 멘탈이 버텨줄 때까지는 좀 받아보자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 멘탈을 그렇게 크게 흔들 만한 분들은 없으셨어요. 반품하시겠다고 하시다가 그냥 저랑 얘기해보고 그냥 쓸게요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좀 자동차 관련 용품이어서 저녁에 연락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거예요.
일단 자세하게 여쭤보고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1인 다역하는 또 그런 방법, 좀 판매자분들도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요. 분께 담당자분이 출근하면 물어보겠다, 또는 뭐 자리를 비우셨다, 제가 1인 사업장이지만 분리를 해서 저희 담당자분이 제조사와 컨택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안심을 시켜드리면서 알아볼 시간을 버는 겁니다. 담당자께 뭐 전달 드리겠다 하고 알리방광을 통해서 관련 자료가 있는지 좀 받아두었어요. 번역기를 활용하면 관련된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요. 전 판매자의 영상 하나를 다운받아서 고객한테 영상 먼저 확인하시라고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게 영상이 너무 길면 문자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의 좀 팁이 유튜브 채널을 좀 여러 개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채널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활용을 하는 거죠.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려놓고 고객한테 이 링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긴 영상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잘 사용하고 계신지 안내를 드렸었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좀 쉽게 풀려서 깜짝 놀란 케이스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유튜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 너무 대충 운영하시면 유튜브 AI에서 계정을 삭제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던가 간단한 썸네일 정도는 뭐 넣어주신다던가 그냥 사진을 그냥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는 공을 해서 넣어야 AI가 이 채널 이상하게 운영된다라고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삭제를 당해서 지금은 좀 주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CS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객 CS라는 게 칭찬하기 위해서 연락하신다기보다는 좀 안 좋은 얘기나 아니면 내가 해결해줘야 할 그런 일들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제 경험에는 막상 맞닥뜨려 보니까 생각보다는 할만하다. 그래서 반품을 받고 좀 고객이 만족해하고 마무리될 때는 저도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에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객들이 항의하고 막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르바이트 담당 과장님이 막 양동이 걷어차면서 소리 지른 적도 있었고 이런 별별 기억들이 다 떠오르면서 분들도 있었는데 뭐 이 정도면 할만하다,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이 CS 하나로 너무 멘탈이 흔들려서 하루가 다 날아가 버린다, 아니면 내 하루를 모두 망쳐버릴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반품을 당하더라도 하지 않겠다, 이게 더 나으실 수도 있기는 해요. 아니면 하루에 한두 시간만 딱 CS 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 외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받고 나머지 CS는 그 다음 날로 넘긴다든지, 급한 게 아니면 이렇게 해서 본인의 역량에 맞게 조절을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멘탈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좋은 고객들을 만나서 그렇게 큰 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CS 사례가 있으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관 고유 부호에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판매자님 걸로 그냥 해주세요, 통관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건 엄연히 따지면 불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 통관 고유 부호를 넣어서 우리 구매자님 거를 대신 결제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하면 제 거를 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하시고 통관 고유 부호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만드는 방법들을 최대한 안내하셔서 고객님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끌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무엇이든 하기에 가장 빠른 날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